두 번 저러면 안 되는데. 세 번. 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약간 형사복장 같은 거를 좀 입고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옷핏 좋아지는 법,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고, 시작해서 살을 꼭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장장 40분이 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빠뜨린 게 있어요. 그 다이어트에는 정말 디테일들이 많아서 오늘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랑 좀 실제 사례들, 제가 그 샵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그 고객들의 사례와 또 핏이 좋아지게 하는 이 도구의 쓰임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찼으니까 이거 빨리 이거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그 옷, 눈바디다. 인바디가 아니라 눈바디다. 눈으로 봤을 때 예뻐 보이는 몸이 최고다. 사람들은 대부분 등이 이렇게 굽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일반 다른 데보다 여기 약간 이런 데 살이 많고 요런 데 살이 붙어가지고 옷핏이 안 나고 몸무게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해드리면서 아주 정말 초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나는 그거 안 하시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살 빠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솔직히 저는 해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에 최선의 마지막이 뭐지? 어쨌든 그 맨 끝에 있는 방법을 하나로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속 목 디스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모든 자세 교정이 극심한 목 디스크로부터 비롯됐는데, 목 디스크로 인해서 물론 목 디스크 걸리는 건 너무너무 아프고 안 좋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제게 평생은 못 찾았던 1에서 1.5cm의 내 키를 찾았고, 제가 완전 거북목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이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 옷을, 이게 뭐라 하지? 이 교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여러분 인스타나 여러 가지 곳에서 또 뭐 저같이 목디스크나 거북목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검색하다가 인스타에서 많이 이렇게 좀 홍보가 돼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얘를 아주 오랫동안 회사에서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용했던 이유는 저는 얘가 없으면 아파서 일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착용했어야만 했는데, 일단 알려드릴게요. 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산 거 위주로,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은 뭐 거북목 자세 교정 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이따 하나 몇 개 이렇게 해드릴게요. 더 간편하게 나온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산 지가 진짜 오래됐고, 목 디스크 걸린 지가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었나?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한 3, 4년 되게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입는 거예요. 생긴 걸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게 됩니다. 마치 경찰처럼, 여기 총이라도 꼽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긴 얘를 이렇게 입어요. 얘를 입고요. 아마 사이즈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게 목 디스크 안 걸려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여기를 또 되게 많이 지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라고 해서 정말 목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자, 어깨를 찬 다음에 얘를 배에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살이 찌기 많이 쪘나봐. 옛날에 한 이 정도 왔었는데 지금은 한 이 정도 오고. 자,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제 등이, 저는 이미 많이 자세가 교정된 상태지만 옛날에 아마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있어요. 조여줄 만큼 조여주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조여지면은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느슨하던 게 이게 조여주면 조여줄수록 이렇게 꽉 당겨집니다. 지금 완전 당겨졌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되게 느슨하잖아요, 지금. 근데 얘를 쭉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팔이 앞으로 아예 못 와요. 이렇게 앞으로 못 올 만큼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자세가, 내가 앞으로 아무리 하려 해도, 지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안 돼요. 그냥 이 자세가 그냥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내 자세가 조금 더 펴졌다 그러면은 더 조여주고 하면서 얘를 당기는 만큼 당겨주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힘이 엄청 가야 돼서 제 어깨가 지금 쩍벌이 된 거거든요. 팔이 앞으로 안 와요. 이 자세로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등도 펴지고 일단 저의 고통이 되게 물론 여기 목에 들어오는 것도 했고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가장 최선의 방침이었다. 사실은 제가 그 어제 보여드렸던 그 고무줄 같은 걸 들고서 이렇게 운동한 거는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이거를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폼롤러는 이제 도수 치료 선생님이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꼭 조여갖고 지금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숨쉬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몸이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자세 교정이 되니까 집안에서 뭐 회사 다니시는 분 저는 안 창피했어요. 네, 그냥 이거 엄청 땡기면서 일을 했어요. 이거 되게 좀 간편한 게 있거든요. 간편하게 돼 있고 그냥 위에서 입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속에 입는 게 갑갑해서 이거 풀었다 뺐다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옷 위에 착장하려다 해서 이거를 샀고 대신 이거는 길거리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뭐 잠바를 겨울에 입으면 괜찮지만 회사나 집에서는 언제든지 풀었다 조였다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거에 아주 만족을 하면서 했고 지금 오랜만에 진짜 했거든요. 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이거를 어제 설명 못 들은 이유가 그 차 트렁크에 박아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찾아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쓴 지 진짜 한 몇 년이 됐어요. 예전에 쓰다가. 근데 그때 너무너무 그 목디스크 초반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고 이거는 여러분의 자세를 100% 교정을 시켜줄 수 있다. 아주 굿 제품입니다. 네, 이게 좀 풀러도 될까요? 네. 아니 이게 더 하고 있고 근데 약간만 느슨하게 하고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하다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경락이랑 줄넘기를 빼먹었어요. 일단은 저희 고객님들 사례 중에 저희 고객님들이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셨고 저희 거랑 다른 거랑 좀 병행하시는 게 있었어요. 한 분은 권투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었고 한 분은 경락을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의 사례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은 술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저희 그 다이어트 샵이 1층에 되게 맛있는 술집이 있어. 음식 잘하는 일식 주점인가?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이 고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술을 먹자고 1층으로 저를 그렇게 오세요 원장님 막 그랬는데 전 단 한 번도 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갈 수가 없어서 손님들이 막 하고 계신데 저 혼자 1층에 가서 술을 먹는다는 건 그 손님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얼마나 참고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좀 쪼여야겠다. 너무 시원한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초콜릿 그 얘기도 해드려야겠다. 근데 이분이 너무 과다하게 술을 마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술살이 이분은 되게 많이 찌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주도 되게 많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안주빨은 별로 안 세우고 술만 먹는 스타일인데 최근에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안주 없이는 술 먹으면은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서 꼭꼭 안주를 챙겨 먹거든요. 저는 무조건 술 먹기 전에 공깃밥 한 그릇부터 시작을 합니다. 채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술을 마시면 훨씬 더 다음날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소주는 많이 마시면 무조건 오지만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 소주는 숙취가 없다. 맥주는 100% 머리가 아프다. 물론 많이 마실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오셨는데 진짜 몸이 갸닐갸닐해진 거예요. 그렇고 제가 여쭤봤더니 복싱을 하러 갔더니 줄넘기를 미친 듯이 시키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저희는 꼭 저희 샵에서 살을 빼는 것뿐만 그걸 꼭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이 고객님이 살이 빼는 게 인생의 목표가 중요한 거지 우리 샵에서 꼭 살을 빼라는 그건 없잖아요. 저는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 어떤 것도 하시라고 약 빼고 시계 좀 봤어요.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운동 다 싫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집 앞에서 하루에 줄넘기 100번부터 시작하셔라.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무리하게 난 200번 할 거, 막 300번 할 거 이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50번이면 50번 하다가 100번은 금방 늘어요. 그래서 온몸을 좀 털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차피 경락 얘기도 같이 할 거니까 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살은 지방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폐물이 정말 많이 껴있어요. 이렇게 살들을 이렇게 매끈한 살이 아닌데 그런 허벅지나 팔 같은 데 이렇게 비틀어 보면은 이렇게 옆에 막 선이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다 노폐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폐물을 좀 빼려면은 요즘에는 막 바르기만 해도 살 빠지는 뭐 이런 크림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같이 바르시면서 노폐물이 일단 많으시거나 하체 비만이신 분은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혈관을 맑게 해주면서 그 혈관을 타고서 많은 노폐물들이 쑥쑥 빠지도록 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방은 태우면 돼요.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되는데 이 노폐물이라는 거는 정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많이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터는 거. 몸을 어제도 막 말씀드렸어요. 제가 온몸을 터는, 그러니까 저는 노래방에 가면 조금 과하게 이제 흥에 겨워서 춤을 춰요. 근데, 굉장히 제 평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거의 매일 술을 먹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살이 안 쪘던 이유가 단 하나. 너무 돌아다니고 술 마신 애들하고 놀면서 에너지를 너무 폭발하고 꼭 노래방이나 좀 어딘가에 들려서 몸을 대차게 흔들고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잦은 외출을 그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런 버릇들을 많이 줄였고 남편과 또 술 한잔 하거나 뭐 밤에 돈가스 야식 원래는 집에서는 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또 같이 즐겨야 되니까 그런 걸 먹고 그 결혼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마구 돌아다녔다면 집에서는 그거 먹고 그냥 집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는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힘차게 걸어 다니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 차를 사면서부터 그 부분이 싹 사라지니까 몸무게가 또 5kg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해서 13kg인데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줄넘기 말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쉬운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의지가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말씀하셨어요. 아, 원장님, 제가 이렇게 이런데 살집이 되게 많으시고, 그분도 노폐물이랑 이렇게 살 두께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식사 조절 되게 잘 하시고, 잘 오시고, 다 잘해서 어느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방 흡입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무조건 다시 돌아온다고. 물론 경락 같은 경우도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꾸준한 관리가 몸을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 흡입술은 가격대도 너무 비싸지만 매우 고통스럽고 빨리 돌아옵니다. 일단 그 손님께서 저한테 한 달인가 2달 정도 자기는 경락을 받고 오겠다. 비용에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시라고 저는 추천드린다. 왜냐면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뭔가 살을 이렇게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우리가 안 쓰는 근육들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근육들이나 이런 체지방들은 태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몸을 만져줘서 좀 매끈하게 만져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맨 처음에는 한 번만 그런가? 왜냐면 금방 돌아오니까. 근데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면 만들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얼굴 원래 안 이랬다고. 되게 뭐라 그러지? 살집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나이살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뭐랄까 피곤한 날은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아주 잠을 푹 잔 날은 젊어 보이고 이걸 이렇게 반복하는 그 정도의 얼굴이었는데 제가 미친 듯이 매일같이 주먹으로 문지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매일매일이 비슷해지는 얼굴이 왔다.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분이 2달 후에 왔는데 한 달은 진짜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2005년도 일이니까. 그분도 왔는데 진짜 팔이랑 요런 데가 몸이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커트에 키가 좀 작으시고 몸이 되게 단단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이 될까 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이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아는데 그것조차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그 샵에서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회답이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뭐든지 근데 동기부여. 제가 맨날 그 다른 채널에서 봤는데 동기부여가 너무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없으면 열정을 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의 동기부여는 지금 카메라에 매일 노출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안 예쁘고 안 뭐 막 이렇게 안 예쁜 핏으로 옷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구독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구독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에 보이는 모습만이라도 제 아주 이쁜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동기부여와 열정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이제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막 살 예쁘게 빼시고 막 다이어트 하시죠. 아니면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살을 빼고 뭘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러지? 성인병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동기가 생겨서 살을 빼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계기를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다이어트라는 걸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딱 시작한 게 갱년기가 왔다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부터요. 막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막 이렇게 찌겠네? 실제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을 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몸무게가 안 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이거 3kg, 4kg 줄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만약에 네가 그걸 안 했으면 너는 4kg, 5kg가 늘었을 거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네가 노력한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찌지 않음을 감사하며 열심히 그냥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 모든 호르몬이랑 이런 신체는 살이 찌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락이랑 뭐 경락을 하시던 줄넘기를 하시던 몸을 많이 털어주셔라. 노폐물을 막 배출하시는 데는 줄넘기 같이 몸을 막 털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1편에서 처음에 말을 서두를 꺼내고 결론 안 지은 게 바로 이 또 초콜릿인데 한 고객님이 오셨어요. 아주 너무 마르셨어요. 정말 너무 말리셨어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본인은 식사를 잘 안 하신대요. 그리고 초콜릿 과자류만 아주 찌끔 이렇게 뭐 배고플 때가 막 조금 그러니까 열량을 섭취하신다고 본인은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그런 삶이 또 그런 게 너무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자기는 이제 그런 걸 끊고 밥을 먹고 싶은데 워낙 소식을 하고 그렇게 과자만 찔끔찔끔 먹던 몸이다 보니 갑자기 살이 찔까봐 너무 두렵다. 그래서 한번 와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든 상식을 총동원해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고객님 저만 믿고 다 끊으세요. 대신 밥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세 끼를 했는데 이제 저희는 몸무게만 재면은 사람이 되게 실망할 확률이 높은 게 그 인바디를 다 측정을 하면은 뭐 체지방이 몇 프로, 뭐 내장지방이 몇 프로, 뭐 어쩌고저쩌고 근육이 몇 프로 해서 기초대사량까지 알려줘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되고 근육량을 올려야 되고 뭐 체지방은 많지만 내장지방이 적으면 좀 다행. 제일 안 좋은 건 내장지방이 많은 거다. 왜냐면 내장지방은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잠깐 또 끊어서 오늘도 길어지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인바디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몸무게를 재면요 살이 안 빠져 있어요. 왜냐면 근육의 무게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몸무게는 옷에 뭐 간단한 매일 똑같은 것을 걸친다든지 아무것도 안 걸친다든지 어쨌든 가벼운 옷을 걸치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번만 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녁에 몸무게 재면 하루 동안 움직인 게 있기 때문에 근육이 붙을 수도 있고 뭐 굶으셨다고 하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시간 내에 웬만하면 아침에 한 번 식사 전에 재시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잠시만.
그 분한테 이제 아침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양을 일단 조금씩 드셔라. 그리고 일단은 초콜릿 간식은 다 끊어라. 우리 한번 몸무게를 보지 말고 지금 몸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안에 다들 다를까 그런 예시가 많았는데 이분은 진짜 마르고 너무너무 날씬하셨는데 그 인바디를 딱 쟀더니 이런 거를 마른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다 말랐는데 근육도 없고 진짜 체지방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위험 수치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과자 이런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관리를 해드렸더니 한 빠르게 변화가 그래도 오셨어요. 잘 지키셨나 봐요. 일주일 열흘 사이에 체지방률이 일단 낮아졌어요. 몸무게는 줄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은 근육량이 늘어나고 지방이 줄어든 거예요. 체지방이 계속 이분은 결과가 너무 좋았던 게 오실 때마다 체지방률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그런 초콜릿과 과자류에서 안 좋은 부분이 몸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고객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게 칼로리는 절대 보지 마세요. 만약에 햄버거랑 피자라는 피자 한 조각 햄버거 요만큼이 있어. 근데 밥이 여기에 밥이랑 된장찌개 골고루 반찬이 있어. 이 두 개가 칼로리가 똑같아. 얘는 살이 찌고 얘는 살이 안 찝니다. 제가 그거는 여기에는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자 살이 빠지는 데는 비타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기질 다양한 요소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탄수화물 지방 덩어리. 이거는 그냥 몸 안에 과한 그 탄수화물로 남아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만 보고 내가 음식을 정하면 안 돼요. 한식이 가장 살이 안 찝니다. 걔는 적당히 쓰이고 영양소로 돼요. 그래서 밥류만 좀 사실은 뭐라 그러지? 쌀밥이 사실 좀 살이 찌는 부분이 있어. 당지수가 워낙 높아서 그 부분만 좀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 현미로 바꾸셔서 드시는 게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그 외에 가끔 가다가 물론 먹고 싶은 거는 이제 드셔도 되죠. 자, 그래서 음식의 칼로리를 보지 말고 음식의 중요성을 보자. 이거를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 병원에서 밥 주면 살 안 찌는 거 아세요? 오히려 살이 빠져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있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있고 몸무게가 이제 10kg 정도 늘었었죠. 그때 제가 63kg였는데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최대 몸무게가 73이었어요. 73으로 산후조리원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나올 때 63kg로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되게 잘 먹었어요. 몇 끼를 진짜 좀 고급 산후조리원을 갔거든요. 고급은 아니다. 약간 중상급? 그러니까 최고급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밥이 너무 맛있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중간에 간식도 나오는데 살이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 호박 그런 죽도 주시고 근데 생각보다 매운 것도 있고 짠 것도 있어서 저는 막 흙이 명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간도 너무 맛있고 고기도 또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중간에 과일 간식도 주시고 완벽한 걸 주시는데 새끼를 주시는데 그때 꼬박꼬박 먹고 대신 다른 외부 간식은 전혀 안 먹었어요. 모유 수유를 위해서도 그랬고 처음이니까 일단 거기 있는 음식에 너무 만족하고 배가 불러서 이제 남편이나 이렇게 부탁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 나오는 날 사진을 찍었는데 배가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살이 쪽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살이 찐 게 현실로 돌아와서 오자마자 햄버거를 시켜 먹었죠. 그 인스턴트 음식과 외지 음식을 먹는 순간 다시 살이 막 붙더라. 그래서 한식은 살이 찌는 음식이 아니다. 양은 물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 잠시만 생각을 좀. 사례 중에서 되게 좋았던 거랑 마지막에서는 생리 때 살 다이어트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문의까지 와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중에서 아니면 요즘엔 젊은이들조차도 마라탕, 짬뽕, 매운 음식 이런 짠 음식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고혈압, 당뇨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당뇨는 진짜 좀 생각보다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병에 걸렸을 때 좀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고쳐야 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다 정상으로 돌려놔야겠죠. 그다가 젊은이들이 고혈압증에 걸렸을 때는 임산부 만약 여자라고 하면 아기를 낳을 목표가 있다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말이 있죠. 고혈압, 당뇨나 여러 가지 그런 약들은 한 번 먹으면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약을 시작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제 손님 중에서 홍대에서 밥집을 되게 엄청 하시는, 하루에 막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 맛집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나중에 따님 두 분까지 오셨어요. 처음에 혼자 오셨다가. 그분이 무릎도 음식 장사 하시면서 뭐 끼니를 제때 하셨겠어요. 무릎 너무 아프고 고혈압에 당뇨에 온몸에 병이 너무 많으셨고, 물론 살도 굉장히 많이 찌셨었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진짜 약간 마지막 이거 내 몸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열심히 성실히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좀 성실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제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일단 국찌개 안 드셨고요. 일반 한식으로만 드셨고, 제가 끼니는 꼭 제때 드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일은 그냥 무조건 다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일의 당류가 정말 생각보다 당이 너무 세거든요. 특히 식후에 과일 먹는 건 정말 최고로 안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많이 얘기할 때, 오늘 너무 나 그때 다이어트 그 원장 하던 시절의 말투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장사꾼 같지만 저는 진짜 간절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이쁜 옷 입고 살 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샵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약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니까. 근데 지금 약간 빙의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께서 다 지켜주셨고, 오시는 날 제때 와주셨고, 운동 열심히 하셨고 했는데, 그분이 3달 만에 모든 약을 다 끊으셨어요. 제가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기억에 한 5종류의 병에 대한 약을, 무릎, 관절약부터 해서 그런데 모든 약을 다 끊으시고 진짜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따님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따님 2분은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살이 많이 찌지 않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얼마나 간절하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사장님은 정말 간절하셨기 때문에 다 싹 빼고 병가 치료하시고 진짜 저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떠나셨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간 까먹었었는데, 그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네요. 저가 좀 잃어버렸는데, 저는 그때 손님들한테 올 때 제일 많이 해드렸단 말이, 생리 때 제가 매일매일 식단을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생리 마지막 날은 무조건 굶는 날. 네. 그리고 생리 때는 몸무게 재지 않기. 생리 때는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부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리 때는 막 쪄 보이기도 하고, 그 안에 지방만 찌는 게 아니라 노폐물, 막 잘 혈액순환 안 되는 모든 게 꼬여서 신체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걔는 정확한 당신의 몸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리 때는 몸무게 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버려. 왜냐면 그때쯤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확 올라가거나 뭐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해요. 근데 보통은 찌게 나와요. 그래서 생리 때는 괜히 이거는 그냥 가짜 살이야, 그냥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리 마지막 날은 살이 기가 막히게 잘 빠지는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 그날 평소 대비해서 2~3배 살이 잘 빠지니까 생리 마지막 날, 그 다음날 이틀을 완전히 공략해라. 그러면 생리 전보다 몸무게가 더 빠져있을 것이다. 이것도 대부분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리 때 음식을 좀 많이 먹는다. 영양분이, 자기 호르몬이라는 건 너무너무 정말 마술과 같기도 하고 과학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직접 지금 겪는 사람이잖아요. 갱년기라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정말 뭐 중이병 하는데 호르몬의 병이에요. 그거는 약간 그때 증상이,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무 말 안 했는데 문 꽝 닫고 다 던지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말 섞기도 싫은데 멀쩡한 아가 그래요. 호르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갱년기 멀쩡하던 아줌마가 집안일 다 팽개치고 밖으로 나와서 춤바람이 날 수도 있고 그냥 남자 진짜 남편 뒤통수도 보기 싫고 막 애랑도 얘기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설거지 그냥 온 집안일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몸에서는 계속 열이 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그게 호르몬의 한 역할이에요. 갑자기 호르몬 때 성인 여드름이라고 그래서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서 오신 고객들도 있었어요. 치료가 안 돼요. 호르몬은 솔직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호르몬제도 있고 뭐 시중에 막 파는 약들도 있고 여성 호르몬은 다른 많은 게 있는데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만 치료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주기예요. 생리도 그거 하나에. 단지 여자는 매달 좀 심한 사람은 좀 과하게 오는 거죠. 저는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피임약을 지금 1년 이상 먹고 있거든요. 하루 이거는 일반적인 피임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호르몬 치수가 달라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시에 먹어야 되고 이거를 잘못 먹으면 새 피임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 날짜에 꼭 맞춰서 색깔이 다른 그런 피임약을 먹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먹은 후로 머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 전에 있었던 계절별로 머리가 빠지거나 뭐 이런 것도 다 호르몬의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죠. 클레라라는 건데 그거는 의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 있으실 때 살이 찐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은 생리 때는 몸무게 재지 마시고 마지막 날, 생리 마지막 날 끝나는 날 그리고 다음 날 그때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굶지 마시고 샐러드만 드신다던가 아니면 디톡스 주스만 이틀당 마시던가 그러면 그 다이어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못 채워드렸던 얘기를 다 그래도 좀 생각났던 건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는 여름보다 가을 겨울에 더 뚱뚱해 보이는 거. 팔 같은데 추운데 막 얇은 옷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게 우리 겨울에도 이쁜 옷 입고 그런 것보다 이제 건강해지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한번 또 이번이 좀 마지막인 것처럼 다이어트 한번 해봅시다. 저희 다이어트 특집은 봄에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폴리라이프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